유치권자가 요양병원을 여기다가 설립 운영할 목적으로 2012년 초순경에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이던 A, B, C와 그들의 대리인인 D와 사이에 대리인인 D가 향후 건물을 신축해서 유치권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고, 그 후 D는 2012년 3월경에 이 건설과 사이에 건물 지하 2층 지상 8층을 신축하는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에 2012년 4월 착공해서 13년 5월 준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치권자가 건축주인 그 소유자들을 대리해서 12년 4월 12일부터 이 건설에 공사대금으로 20억 상당을 지급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소유자들의 채권자들이 거기다가 가압류 같은 보존 처분을 하고 또 경매까지 넣으니까 자기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를 이행받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계약 및 공사대금 20억 채권에 의해서 유치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연 대표 변호사 김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직접 수행한 또 유치권 깨뜨리기 실전 사례 중에서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경매로 매수한 후에 27억 원의 유치권을 깨뜨린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치권 주장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 의뢰인은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대지 500여 평,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 이게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이런 게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 지하 1층 1개 호실, 4층에 2개, 6층, 7층 각 1개, 합계 5개 호실만 최초 감정가 이제 합계 25억 원인 것을 16억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건물 전체에는 유치권 주장자인 모 의료재단이 약 27억 원의 부동산 매매 계약 및 공사대금 등으로 인한 채권에 의해서 유치권 신고를 하고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유치권자의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유치권자가 요양병원을 여기다가 설립 운영할 목적으로 2012년 초순경에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이던 A, B, C와 그들의 대리인인 D와 사이에 대리인인 D가 향후 건물을 신축해서 유치권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고, 그 후 D는 2012년 3월경에 이 건설과 사이에 건물 지하 2층 지상 8층을 신축하는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에 2012년 4월 착공해서 13년 5월 준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치권자가 건축주인 그 소유자들을 대리해서 12년 4월 12일부터 이 건설에 공사대금으로 20억 상당을 지급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위 소유자들의 채권자들이 거기다가 가압류 같은 보존 처분을 하고 또 경매까지 넣으니까 자기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를 이행받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계약 및 공사대금 20억 채권에 의해서 유치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유치권을 깨뜨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서 유치권자를 상대로 부산지방법 동부지원에다가 이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도 청구를 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먼저 피담보 채권의 부존재 내지 결련성의 부존재를 주장을 했습니다. 유치권자의 대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부부 사이다. 또 여러 정황상 공사도급 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또 결국 이 사건 부동산과 의료재단은 동일한 오너의 소유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도를 내고 유치권 행사를 통해서 돈을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공사도급 관계를 가장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유치권 법리를 제대로 몰라서 아무런 결련성 없는 채권으로 유치권 주장을 한다는 점, 그리고 또 유치권 행사 신고서에 첨부된 공사대금 지급 증빙 중에 거의 모든 것들이 이제 공사업체인 이건설에 지급된 것이 아니라 소유자 측의 바지 사장인 D의 아들인 모 법무사 사무장에게 이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리고 그 사무장에게 송금된 돈 중 상당액이 다시 유치권자 의료재단의 대표 임원들 통장으로 다시 송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또 관할청에 확인해 보니까 유치권자 의료재단은 현재 물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그해 9월이면 설립 허가가 취소될 예정인 점, 이런 재반 사정을 종합하면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채권 내지 공사도급 계약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또는 유치권 행사는 신의 측에 위반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유치권자의 피담보 채권은 건축주와 사이에 건축주가 신축하는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건축주를 대신해서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 26억을 지급했는데 결국 신축 건물은 경매로 낙찰자인 의뢰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당초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됨에 따른 계약 해제와 원상 회복으로서의 시공사 이건설에 대신 지급한 그 공사대금을 반환을 구하는 그런 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대구고등법원은 일반 대여금 채권 내지 공사대금의 결제를 위해서 대여한 대여금 채권은 담보 목적물 자체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어서 결연성이 없기 때문에 이주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또 서울고등법원도 매매계약 이행불능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매매대금 반환 채권은 목적 부동산과 결연성이 없기 때문에 이주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주권자는 건축공사를 수행한 수급인이 아니어서 공사대금 채권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공사대금 채권에 의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건축주를 대신해서 유치권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그게 대여금이든 매매대금 지급이든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반환 채권이기 때문에 그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과 결連관계가 없다 할 것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점유의 부존재 내지 대항력의 부존재를 주장했습니다. 자, 이 사건 부동산은 집합 건물로서 청별, 호실별로 독립된 구분 소유 대상이고, 의뢰인은 그 중에 지하 1층, 4층, 6층, 7층 5개 호실을 매수했는데, 의뢰인이 매수한 층이나 호실에 유치권자가 점유한 사실이 점유 현황 조사서나 감정평가서 그리고 관련 사진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사진들을 보면 내부가 텅 비어 있다는 사실, 집행관이나 감정평가사가 몇 차례 조사하러 갔을 때도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사실, 그리고 집행관이 조사 취지를 기재한 통지서를 두고 왔는데도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사실, 그리고 지하 1, 2층과 지상 4, 5, 6, 7, 8층은 점유자 없이 현재 공실 상태임을 확인해주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 1층에는 약품 판매를 하는 의뢰인이 이미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일보다 5개월 이전부터 임차해서 계속 영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도 관리해왔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의 점유 현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데, 그 유치권자는 2차 매각기일 하루 전인 2015년 11월 23일에야 처음으로 침입을 시도한 점을 종합해보면 유치권자는 당초부터 점유한 사실이 없었고, 점유를 했다 해도 경매 개시 결정이 기입 등기 이전부터 점유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현황 조사서의 기재 내용을 보겠습니다. 관할 동사무소에서 전입자 열람한 바 해당 주소로 전입 신고된 세대주는 없음, 관할 세무서의 등록사항의 현황서 열람 결과 없음, 수차례 일부는 방문했으나 폐문대에서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하지 못했으며 본건조사의 취지를 기재한 통지서를 두었으나 현재까지 연락이 없어,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 이렇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부산 동부지원의 1심은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유치권자 주장의 건축비용 상환 청구권은 이 사건 부동산과 결련관계가 없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점유 요건에 의해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유치권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항소를 했고, 부산고등법원의 2심 판결은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유치권자 의료재단의 대표의 배우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이고, 결국 실소유자 내지 유치권자 의료재단이 건축주들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의 건물을 건축한 것이다. 위 실소유자는 건물 신축 공사를 위해서 9억 5,600만 원 상당의 돈을 건축 명의자 및 시공회사에 공사대금 등으로 지급하거나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서 제3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위 변제하는 데 사용했으면서도 그 회수를 위한 담보 설정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 바,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법률 사무를 다루고 있는 자로서 이와 같은 태도는 실질적 건축주가 아닌 이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기타 재반 사정을 종합해서 볼 때 유치권자 의료재단의 대표의 배우자가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건축한 건축주의 지위에 있었던 이상 유치권자 의료재단이 주장하는 건축비용 상환 청구권이나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 채권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점유 요건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유치권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도 전형적인 가장 유치권을 작출한 그런 사례를 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는 유치권자의 피담보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 됐고, 2심에서는 유치권자의 피담보 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서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유치권자의 청구를 기각했는데, 두 재판부 모두 다른 쟁점인 점유요건, 즉 경매 기입등기 이전부터 점유하지 않아서 대항력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유치권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만 깨뜨려져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재판의 효율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유치권 깨뜨리는 쟁점이 있는 경우에 그 중에 가장 확신이 오는 쟁점 하나만으로 유치권을 깨뜨리고 나머지 쟁점은 굳이 판단하지 않는 그런 경향입니다. 감사합니다.